네, 국제사회가 주목했던 게 바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였습니다. 소집이 됐는데요. 하루에 끝날 것 같았던 게 이틀 가고 이틀 갔던 게 사흘 갔는데 오늘 아침에 속보가 나왔는데 4일째, 나흘째 전원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속보가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계속된다는 이야기인데 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조성열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자문연구원 연결해서 잠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취재 들어선 처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은 1990년 1월달에 예. 김일성 시대 때 이제 닷새간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면에서 보면 29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4일째 이어가는 것의 배경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예, 지금 4일자에 대해서는 이제 전원회의 의정서 결정서를 이제 초안 작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이제 하루 종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실질적인 내용은 어제 끝난 것 같고 3일간에 열렸던 내용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결정서 초안을 지금 아마 검토하는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원회의 결과를 문서화하는 작업을 이제 오늘 하고 그럼 또 이제 또 전원회의를 통해서 이걸 회람하고 이제 그 추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예, 지금까지 보면은 뭐 국가건설, 뭐 경제발전, 무력건설, 그리고 어제는 이제 자주권과 안전보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 때문에 3일간의 이제 회의를 종합해서 네. 오늘 결정서를 채택하면은 이 내용들이 내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별도 발표가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를 통해서 발표될 가능성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정리를 하면. 예, 내부적으로는 전원회의 의정 결정서를 채택할 걸로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접하는 것은 내일 이제 신년사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조선중앙TV 보도에 따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할 때 대하여 언급했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우리가 주목되는 게 공세적 조치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에 이제 전환된 병진 노선에서 이제 경제 총력 노선으로 전환했는데, 예. 기존의 경제 총력 노선은 유지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뭐 인민들을 잘 살게 하고 이런 투쟁을 장기화하겠다라고 해서 경제 총력 노선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다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자주권을 위한 자주권과 안전보장을 위한 공세적 조치가 나왔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이번에 전원회의가 특징적인 것이 내용을 길게 한 것도 있지만 작년의 경우는 이제 당중앙 전원회의가 먼저 열리고 여기서 이제 군사적으로 당중앙 군사위원회가 이제 뒷받침하는 형태였습니다. 네네. 이번에는 이제 지난 22일 날 당중앙 군사회의가 먼저 열렸다고 보도가 됐고, 맞아요. 이어서 예. 이제 전원회의가 이제 거꾸로 예. 추인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이제 무력 관련 부분, 그러니까 군사력 관련 부분들은 이미 당중앙 군사에서 얘기된 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추인하는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성격이 바뀌었고 이미 이제 우리가 우려하고 있듯이 이 군사력 부분, 그러니까 이 공세적 조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아마 이제 전략 도발을 아마 본격화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 공세적 조치로 표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전략 도발이라 하면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4월 20일 날 전원회의 때 발표된 내용인데요. 예. 그 당시 나온 내용을 보면은 핵실험 그리고 중장거리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네. 이 부분들이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합의된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미 군사연습과
그에 따르는 전략 자산의 반입 금지를 이제 약속을 해서 예. 북한이 레드라인을 한번 설정했는데 예. 이 부분은 제가 볼 땐 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 레드라인 넘지 않더라도 작년에 금년이죠. 금년에 13차례 있었던 단거리 발사 아마 내년 되면은 여기 더해가지고 예.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고요. 중거리.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하는데 지난 네네. 10월 2일 날 이제 한 차례 했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인공위성을 명분으로 해서 우주 발사체 도발 가능성도 네.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전략 도발을 좀 계속적으로 유발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북한 노동신문이 며칠 전에 뭐 로켓에 대해서 어떤 기사까지 실었다는 뉴스를 저도 접한 바는 있는데, 근데 북한에서는 인공위성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결국 뭐 미사일과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면 결국은 문제는 더 심해지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아마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문제를 그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네. 이제 무엇보다도 중국의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네, 네. 북한이 이제 첫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 성공했던 2012년 12월 달에 당시에는 중국이 도발로 간주하지 않았었거든요. 유엔에서. 예, 예. 예, 그러다가 2013년 2월 달에 3차 실험하면서 그때 이제 중국의 태도가 변화가 됐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주 발사체를 쐈을 때 이것을 도발로 간주하느냐 아니면은 평화적 우주 이용권으로 볼 것이냐 하는 그렇죠, 부분은 그렇죠. 결국은 이제 미국은 아마 용납을 안 할 거고요. 네. 중국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안보리 제재가 나오냐 아니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국의 태도가 걸려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아마 중국도 상당히 이제 고민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라면. 예, 근데 과거에는 이제 처음에 전략 도발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트럼프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갑자기 그 모드가 바뀌면서 뭐 꽃병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전혀 다를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예, 이게 이제 그 미국이 굉장히 우려했던 것이 크리스마스 선물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맞아요. 전략 도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예. 아마 이게 평화롭게 넘어가면서 예. 북한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이제 보는 것 같고요. 예.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전원회의 그리고 이제 신년사를 통해서 북한의 그 대미 또는 대남 입장이 이제 악화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좀 부드러운 메시지 또 희망의 메시지를 또 나름대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경제 병진 노선이 아니라 경제 총력 노선이 아마 이 전후에서 다시 확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인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참석 인원에 보면 1,000명이 넘고 우리로 치면은 군수급까지 그러니까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대목에서 읽으면 되는 건가요? 예,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단독 결정하고 이것을 이제 전원회의에 추인하는 방식이었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나름대로 그 하노이 회담 로딜 이후에 상당히 이제 그 리더십의 그 타격을 받은 것 같고요. 네. 이거를 좀 만회하고 또 새로운 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독단이 아니라 바로 이제 전인민의 대표자들의 합의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좀 이른바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또 지금 북한으로서도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여태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아마 내부 논의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을 하다라는 방식이 아니라 주제별로 그 각 층의 이제 논의들을 이제 모으느라고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오랫동안 지금 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짧게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박봉주 총리가 주석단에 안 보였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지금 북한이 이제 박봉주 총리의 경우는 이른바 개혁 개방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북한의 입장은 이제 자력 번영이라는 용어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한 자력 갱생이 아니라 자력 변형을 하기 위해서는 박봉주 총리가 이제 적합자가 아니고 아마 새로운 어떤 노선에 따라서 새로운 경제 지도자를 선임하는 과정에 들어간 것 같고요. 아마 총리 교체? 총리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하,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